고등학교 통합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생명 시스템, 생명이란 무엇인가 얘기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히나 세포로 되어 있고 그 세포 화학 반응, 물질 대사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적절히 반응하는 것도 어떻게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삼투, 투가, 선택적 투가성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자손을 남기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손을 남기는 이야기. 자, 먼저 생물은 같은 종이더라도 서로 다른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걸 형질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예전에 DNA 얘기하면 살짝 얘기했어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는 염색체의 DNA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 특정 부분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고, 그 유전 정보는 단백질에 관한 정보였어요. 기억이 날렸는지 모르겠네요. 단백질을 어떻게 합성할 것인가라는 정보가 유전자 DNA에 들어있고요. 그 DNA 때문에 형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은 합성되고요. 이런 단백질의 작용으로 서로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죠. 그럼 그 특징을 어떻게 자손에 남기느냐가 문제인데요. 그 전에 그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단백질 합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DNA는 핵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때 얘기했다시피. 근데 핵 안에 있는 DNA는 너무 큽니다. 너무 커서 핵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럼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지? DNA가 그 유전점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합성하는 거지? 자, DNA 유전 정보는 우리가 통합과학 초반에 배운 게 하나 있죠. RNA를 거칩니다. 그리고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전달돼요. 우리가 이거를 생명 중심 원리, 센트럴 도그마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단어가 좀 멋있어가지고 해봤어요. 네, 센트럴 도그마라고 합니다. DNA 유전 정보는 DNA가 너무 커서 핵막 통과해서 라이보솜을 가지 못하니까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DNA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걸 우리가 전사라고 얘기하고요. RNA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 합성되는 것을 번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가볍게 그려본다면은 핵막 안에서 DNA로부터 RNA로 유전 정보가 전달됩니다. 전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RNA는 이 핵을 통과하여서 라이보솜을 가서 단백질로 합성되는 번역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DNA는 움직이지 않아요. 전사되긴 하지만 핵 바깥에 나온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DNA 핵 안에서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겠죠. 그 유전 정보가 유지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단백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체인 아미노산은 20종류거든요. 20종류를 어떻게 염기조합으로 나타내느냐? 염기조합 하나 가지고 아미노산 나타내려면 염기조합 하나가 아미노산을 만든다고 치면은 아데닌, 티아민, 타이민인가요? 자,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4개밖에 못 만들어요. 2개의 염기조합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 해도 4 곱하기 3, 12개밖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연속된 4 곱하기 4, 16개밖에 못 만듭니다. 그렇죠? 갑자기 하나 뺐죠? 16개밖에 못 만듭니다. 20종류 이상 만들려면은 3개의 염기조합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해야 될 거예요. 자, 이 DNA에 연속된 3개의 염기조합을 우리가 3염기조합이라고 말합니다. 3염기조합에 따라서 64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3염기조합에 따라 DNA 이중나선 중 한 가닥의 염기서열로부터 상보적인 염기서열을 갖는 RNA가 만들어집니다. 전사가 일어납니다. 즉 DNA에 있던 아데닌, 사이토신, 타이민, 구아닌이 RNA에 우라실, 구아닌, 아데닌, 사이토신으로 얘가 상보적 결합, 우리가 통합과학 예전에 얘기했죠. 전사가 일어나면서 DNA 이중나선 중 한 가닥이 RNA 한 가닥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DNA 연속된 3개 염기조합, 3염기조합처럼 RNA도 연속된 3개 염기조합이 아미노산 종류를 지정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코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코돈 역시 64종류가 만들어지겠죠. 우라실, 구아닌, 아데닌, 사이토신 이 4개가 어떻게 이 4개 중에 4개가 각각 4개 중에 하나씩 해서 3개의 염기조합을
이룰 테니까 3개가 염기조합을 이룰 테니까 64종류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RNA가 핵을 통과하여서 라이보솜과 결합할 거예요. 그래서 이 코돈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순서대로 결합합니다. 그러면서 단백질을 이룰 거예요. 이 코돈 중에서는 이제 단백질을 합성하기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코돈도 있고요. 여러 가지 뜻 말하자면 암호처럼 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아미노산이 또 결합하면서 단백질을 이루겠죠. 자, 이렇게 생명체는 DNA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면서 생명의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이 DNA, 단백질 합성 정보를 갖고 있는 DNA는 핵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유지될 거예요. 보존될 겁니다. 그 계기에 또다시 어떤 생식세포로 만들어지고 그 생식세포가 다음 세대로 어떠한 수정란으로 만들어지면서 생명의 연속성을 유지할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알게 된 것은 모든 생명체가 같은 유전보호 체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3개의 염기조합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것 똑같은 유전보호 체계를 사용합니다. 즉 생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코돈이라면 RNA의 3개의 염기조합이라면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해요. 이거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하자면 모든 생명체가 공통조상으로부터 같은 암호 체계로부터 진화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대를 거듭해도 이런 암호 체계가 보존되었을 거다. 어떤 코돈인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하는지, 어떤 코돈은 시작하는 코돈인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나가서 얘기할 게 있죠. 생명체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무엇이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통합과학 1이 끝났습니다. 자, 통합과학 1에서는 우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에 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스템, 그 안에서 일하는 상호작용들, 각각의 기관들이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더 남은 문제들은 통합과학 2에서 할 얘기들은 변화에 대한 얘기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 앞으로는 혹은 어떻게 변해왔었어? 라는 거를 다음 시간부터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통합과학이 1과 2로 쪼개졌지만 다음 주에 바로 통합과학 2를 시작할지 아니면 조금 쉬었다 갈지는 다음 주 되면 알겠죠? 네. 저도 지금 다음 주 통합과학 2도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영상을 언제 찍을지는 좀 고민 중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도 지금 통합과학 1과 2를 동시에 나가는 학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거의 다음 주에 바로 나갈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생명의 연속성, 어떤 DNA에 대한 얘기, 유전에 대한 얘기, 단백질 합성에 대한 얘기 되게 짧은 시간에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그 앞 얘기를 우리가 필요한 얘기들을 앞에 다 했었어요. 단백질에 대한 얘기, 아미노산에 대한 얘기, DNA와 RNA 핵산에 대한 이야기 다 앞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 세포의 소기관들에 대한 얘기를 다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조금 짧지만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앞의 내용도 봐주면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변화에 대한 이야기, 통합과학 2에 대한 얘기로 나갈 것 같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생명의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의 변화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간의 역할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그런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으로 또 나가도록 하죠. 고등학교 통합과학 다음에는 어디부터 볼까요?